반갑습니다. 학생학부모 여러분, 수만이 입시 멘토 이나영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생님께서 꼭 해주시는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만이 스타 강사와의 인터뷰 그 두 번째 손님은 바로 이투스와 강남 인강 수능 방송의 최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락스타 최적입니다. 락스타로 부르신 거죠? 오늘은? 네, 오늘은 락스타로 불렀습니다. 이 최적 선생님을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네. 락스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수만이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이투스 그리고 EBS 강남인강에서 사회탐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건강하게 강의하고 있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새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이 개설이 돼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오지랖 부리다 보니까 대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나름 성과는 없지만 운동도 나름 좀 하고요. 네. 기타 등등 악기도 이것저것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희 세트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주셔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선생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선생님의 아지트로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공부하는 곳인지 음악학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타들은 뭐죠,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바빠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번 이 신기한 공간일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들 선생님들 연구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도 책이 많긴 하고 칠판도 옆에 바로 있기도 한데 그냥 저는 이제 음악도 나름 오래 했고 해서 그냥 편한 공간에서 편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까 해서 제가 어렵사리 또 나영쌤 모시고 이렇게 된 거죠. 가기 전에 어떻게 기타 한번 배워볼 수 있나요, 제가? 아니,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날들을 요즘 보내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수만이 내에서 선생님께 궁금해하는 점들을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좋은 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적자입니다. 적자가 왜 나온 키워드죠? 원래는 최적의 제자 줄여서 적자, 그래서 적자 생존,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우리 제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강의가 어쨌거나 판서 중심이다 보니까 열심히 적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는 자가 시험에서 생존할 것이다.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도 원래는 그냥 살벌할 수도 있는 입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적자 생존의 이 판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끝까지 살아남자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적자 생존 외치면서 시험 전에 긴장도 풀고 해서 저야 이제 고마운 거죠. 사실 저희가 여쭤볼 두 번째 키워드가 적자 생존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적자, 두 번째가 적자 생존이었는데 1번 키워드, 2번 키워드를 한 번에 해소해 주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괜찮습니다. 나눠져 있던 거구나. 괜찮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의 어떤 마법 같은 주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적자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외치면서 해주시나요? 네, 저도 매 강의마다 할 수는 없지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TCC 영상 이것저것 따로 제작되는 그런 영상들에서는 끝에 인사를 하면서 저조차도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 제자들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 생존을 시키기 위해선 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저한테도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마법 같은 주문?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선생님께서 200일 기념으로 통영에 있는 충렬사에서 아주 좋은 기운을 이리로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수만이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 적자 생존 기운을 좀 받고 싶을 것 같은데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200일, 수능 딱 200일 앞둔 그 시점에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하다가 항상 그런 거 같아요. D-200을 세거나 100을 세거나 50일, 10일 남으면 학생들은 내가 과연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님의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아직도 우리한테는 200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린
충렬사를 가보자 해서 정말 그냥 갔고요.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았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제가 뭐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보니까 그냥 바람결에 이순신 장군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네. 거기 또 뭐 자연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가서 좋은 기운을 막 이만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막 토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강의뿐만 아니라 선생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와서 많이 느끼시고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도 200일이 아직은 없지만 10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는 EBS, 이투스, 누가 진짜 최적? 이게 키워드예요.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라고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선생님 강의가 EBS하고 이투스하고 두 군데서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을 내가 들어야 나한테 더 적절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 이 강의가 혹시 뭐 커리큘럼이 다른 건지 또는 이 강의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게 조금 다른 건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면 EBS 최적과 이투스 최적은 생긴 게 다르고요. 얼굴이? 그게 다른 사람이고요.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스튜디오 강의 할 때는 항상 그 카메라를 응시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말을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투스 강의는 현장 강의 기반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말을 하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제가 제작한 교재를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강의의 컴팩트함이 EBS 강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건 없어요. 뭐 EBS 강의에서는 뭔가를 더 덜어내고 뭐 그 다음에 뭐 이투스 강의에서는 더 뭔가를 막 재현했다가 알려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컴팩트한 강의로 스튜디오 강의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비주얼 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EBS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좀 많이 가려달라 좀 마스크라도 좀 써달라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막 새벽에 수염을 깎고 오전에 촬영하고 저녁에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막 수염이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가려달라 하는 요청이 있으니까 마스크 쓴 편한 최적을 보고 싶다 하면 투스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격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강의의 질이나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하시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본인한테 좀 잘 맞는 쪽으로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첨언하자면요. 그 EBS 강의는 EBS에서 발간하는 교재 그 스케줄이 교재가 있어요. 조금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투스 강의는 현장 강의니까 현장 강의 호흡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뭐 커리큘럼과 교재가 똑같진 않은데 전달하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죠.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좀 드릴 질문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이 정법 출제 난이도가 좀 되게 어려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께서 교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엄청나게 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정보를 좀 입수했거든요. 교재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 건 뭐 굳이 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셔도 언제나 뭐 우리 적자들이 정법 공부하면 좀 막연해요. 뭐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누구랑 함께 공부할 것인가. 그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으로서 이제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 수능은 항상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법만 그랬던 건 아니고 사회탐구 9과목 중에 6과목에 1등급 컷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쉬웠다라고 누군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정법은 최소한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대단한 게 우리 정법 공부하는 제자들이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요. 정말 똘똘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래서 만약에 뭐 개념 완성 교재에는 총 4권으로 뭐 법 조문집부터 뭐 문제풀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 필기 노트, 그다음에 뭐 선지 노트까지 뭐 다 넣었고요. 최근에 교재는 선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선거 게임이라는 교재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기출문제집에 곧 표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뭐 큐뱅크 그 블랙 라벨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복수 정답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집을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 풀어본 상위권 수험생들의 반응은요. 약오른답니다. 약오르다. 엄청 약올라요. 왜냐면 이게 답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답이. 열심히 2개를 골랐는데 답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때문에 틀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개념적 성장과 문제풀이의 스킬들을 분명히 얻을 거라고 믿고 저희 연구실 모두가 진짜 합심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선생님이 강의도 하시고 교재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시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 선생님의 그 조교는 뽑지 않는지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지 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 연구실의 조교들은 먼저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저희 조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법, 사회문화, 그다음 경제, 생활관리 조교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선발 과정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서 이 친구 똘똘한데 해서 그냥 뽑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도 받고 제가 우리 조교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비록 저의 제자니까 그냥 선생님이라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후배가 되겠죠. 네. 후배 적자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을 뿐더러 좋은 강의와 교재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에 있어서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좋아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하고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기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조교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친절함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동생처럼 우리 적자들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회탐구 강사가 최적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저희 조교들은 대한민국 최고 조교들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만약에 아니다 우리랑 붙어보자 준비해 우리 조교들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강의 볼 때는 저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강의 그렇죠.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교재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교들이 이제 20명 가까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을 못 믿겠다 하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을 믿으시면 그럼 정확한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최적 선생님의 팀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못 믿는 사람은 팀을 믿어라 하는데 팀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선생님까지 함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월 학평을 본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뒤돌아서니까 이 6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만이 친구들 6월 모평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재학생이다라고 하면 모의평가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의 출제 기관이 다르고 시험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 기출문제집을 푼다 할 때도 평가원이 내는 문제가 왜 그렇게 약간 고급지다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함정이 잘 설계가 됐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훨씬 더 길기도 해요, 학평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평가원이 어떤 기관인지를 좀 아는 첫 번째 관문이자 그다음 모의평가라는 명칭을 쓴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딱 1년에 2번이잖아요. 네. 6월과 9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자기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삼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조바심 너무 갖지 말고 일단은 한 바퀴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실력 뽐내기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개념 완성을 다 못 들었다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이 과목이 이런 성격의 문제들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맛보기 정도 성격이라도 네. 괜찮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기만 하면 돼요. 분석은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찌됐건 이 모평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경쟁적으로 빨리 해설 강의를 올리시거든요. 네네. 그 노고 정말 대단합니다. EBS 같은 경우는 당일 촬영이 원칙이고 큰 대형 사이트들 선생님들도 최소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강의를 올리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감성이 다른 게 빨리 찍어서 올린다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월 모의평가가 예를 들면 유산처럼 저희들한테 남긴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씩 다 발굴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해설 강의는 가장 길기도 하고 자세하기도 하고 이제 분석 강의가 될 텐데 그걸 꼭 한번 참고를 해서 좀 지침 같은 느낌을 받고 제가 우리 적자들한테 제자들한테 혹은 그냥 우리 수많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영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에서 사인들을 받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영리하게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6월 모평, 9월 모평, 뭐 또 10월에 학평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수능이잖아요. 친구들이 수능 준비는 또 약간 모평 준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수능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만이잖아요. 모만이 아니잖아요. 모만. 만약에 이게 뭐 모의평가 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였으면 모만이 뭐 학평 날에 학만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렇죠. 수만이 수만이니까 수만이잖아요. 만점 시험지 막 뿌리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뭐라고? 수능을 잘 준비하기 위한 팁. 수능 팁. 수능 팁은요. 일단 국어, 수학, 영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회탐구를 딱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와 근거 찾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에 맞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많이 틀리는 주제가 있고 적게 틀리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와 근거를 잘 보다 보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게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떠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혼자 덤비고 있으면 첫 주제부터 끝 주제까지가 다 비슷하게 중요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영리하지 못한 공부이기 때문에 팁이라고 할 것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쭉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는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또 보다 보면 여기 기출이 없는 것도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구나. 근데 그마저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과서거든요. 근데 당장 뭐 어디든 제가 이게 다 보이시죠? 손 뻗으면 여기 교과서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막상 대한민국에 우리 사회탐구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문제 개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연구실은 만약에 저희가 잘하는 걸 하나만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교과서 분석, 교과서에 있는 것과 없는 것, 5종 교과서를 다 정말 이잡듯 뒤져서 그 근거를 가장 정확하게 찾는 연구실이 저희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래서 단원별, 주제별 출제 경향, 분석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수만이에 제공을 할 테니까요. 많이 나오는 주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그 데이터를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꿀팁이죠. 이건 꿀팁이자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적세만 믿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쭉 가시면 뭐 완벽하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팀까지 다 여러분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사실상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수만이에는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가장 크게 들어오는 질문이 이 사회탐구 과목에서 노베이스다. 저는 노베예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 지점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노베이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시작은 노베이스인데 그 노베이스를 언제 탈출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 한 번은요. 최적의 강의를 들어봐라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한 번은 어떤 사이트든 어떤 뭐 공간이든 간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번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이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 되거든요. 그런 성실함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기출문제의 흐름과 깊이, 뭐 범위 이런 것들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개념 완성은 누군가 전문가를 믿고 쭉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있어요. 고1 친구들이 사회탐구는 아니고 통합사회를 네네. 통합사회 할 때도 그냥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가장 좀 서운할 때가 이런 거였어요. 비주류과목. 근데 저는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가 사회탐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기 과목이라는 말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사회탐구는 국영수 공부에 지치면 힐링받는 과목이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사탐하다가 다른 거 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여기에 정말 진심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국어, 수학, 영어와는 이 사회탐구 점수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의 1등급, 고정 1등급이라고 사탐 1등급 나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국수영의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빨리 시작하고요. 전문가 얘기 들으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우리 사회탐구가 뒤에서 이렇게 확 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을 타고 그냥 쭉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사회탐구는 일찍 시작하되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 번은 좀 들어달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1등급, 2등급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부족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베이스 친구들 잘 들으셨죠? 힘이 팍 솟을 것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다가올 6월 모평과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수능 때문에 선생님을 저희가 급하게 좀 찾아뵀는데요. 오늘 선생님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스타일로 안녕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녕이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해주면 오히려 섭섭할 정도로 적쌤이 우리 수만이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섭섭할 정도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선생님 스타일대로 안녕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녕 전에 그냥 맥락도 없이 그냥 안녕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진심을 다해라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진심을 다해 우리 적자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수만이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자 생존도 한번 외치겠죠. 좋죠. 근데 최근에 또 이건 뭐 괜히 이러면 언제 준비하셨어요?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최근에 스승의 날에 우리 또 제자가 네. 은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는 가리고요. 여기 적자 생존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적자 생존 외칠 건데요. 그 진심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진심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좀 진부한 표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진심을 담는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적이란 사람이 고2, 고1 때, 뭐 고3 때 누군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담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선생님과 우리 연구실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파이팅! 안녕!